미국 주식도 상승, 하락, 방향 투자하세요.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,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,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.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.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.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 지금 보는 이 차트가 뭐냐면 미국 그 주식의 하이, 신고가, 신저가 요거 나타내는 건데 이때랑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그 올라가는 그런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지수가 더 빠졌는데 그래도 종목 수가 덜 빠졌다. 지금 이 밑에 보시면은 지금 이때보다 여기가 지금 더 많이 빠졌죠. 퍼센트로. 그러니까요. 퍼센트로 더 많이 빠졌는데 종목 수로는 덜 빠졌다. 그러면 그나마 좀 다행이다.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.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. 그게 좋은 거예요? 그 말고는 없어요. 네. 없습니까? 네, 없고 일단 그렇고 다음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금 최장이에요. 36주 연속 채권으로 돈이 들어왔어요.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돈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손해본 사람들이 뭐 많다고 하더라고요. TLT 뭐 매수해가지고 TLT 100 얼마에 사서 지금 80대잖아요, 그거. TLT가 그죠? 오늘 83입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지금 거의 100에서 막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, 지금. 많이 들어갔죠, 100에서. 네, 네. 그래서 대부분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최근까지도 많이 들어왔다. 근데 지금 대부분 5%에서는 한번 사보자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하니까 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자금의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금의 흐름이 바꾸는 거는 결국 보시면 여기 이제 10년물이랑 달러랑 S&P 500이랑 같은 방향이죠.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제 놓고 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넥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것도 지금 이렇고 그러니까 여기를 다 깨고 내려올 때 지금 같이 깨졌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누가 먼저냐 따지면 뭐 거의 금리가 먼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으로 말하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바닥을 쳐야 되는 거 피크 반대니까 예. 수익률로 따지면 반대로 이제 피크를 쳐야 결국 이제 피크 치는 걸 봐야 되는 거 바닥을 확인해야 지수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뭔가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뭐 바닥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 부분은 뭐 이걸 확인할 때까지는 뭐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번 그 상승장 불마켓은 so weird 되게 이상하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,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이 내용이 결국 이게 상승장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상승장의 끝자락과 유사한 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. 예, 그리고 그러니까 소수의 대형 IT 기업의 이제 이익이 집중되는 이러한 그 강세장 사이클이 끝날 때 나타나는 현 강세장이 뭐 당연히 요 특징이 있겠죠. 이번 강세장의 특징이 요거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은행의 실적 부진, 그다음에 회복할 경기 침체가 없다는 점. 예. 그래서 이번 강세장을 이전 강세장 과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긴 하죠.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런 모습이면 몇 개 종목으로는 어떤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거다. 그러니까 대부분의 강세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못 갔다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. 예, 그런 모습이고, 다들 뭐 하루에 한 번씩 보는 표현 그리드에서 뭐 네. 이거는 보시겠지만 가장 밑에 있는
이 익스트림 그리드라고 했던 정크 본드 디맨드 있잖아요. 네. 이게 지금 거의 뭐 지금 바닥이겠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 상황이 안 좋으면 이게 지금 올라야 되잖아요. 올라야죠. 네. 근데 이제 그만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은 그 금리 인하를 뭐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.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거기에 베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푹 올라와야 되는데요. 근데 올라오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정크 본드, 그러니까 일드 스프레드 안 올라오니까. 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 적격과 이제 정크 간에 이게 내려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지 않는 거는 좀 이제 결국엔 금리 인하가 오지 않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는 거고요. 잠시만요, 이사님. 네. 지금 이 속보가 빌 에크만도 그 국채에 대한 공매도를 이제 그 커버한다고 했거든요. 지하면 보시게 되면. 네,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것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이제 장이 중요한 거는 반등이야. 정리하면 모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금 이제 오히려 채권을 그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약간의 보여줄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사님이 동의하십니까? 아니면 조금 더 아니다. 동의하지 않는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 사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. 이렇게 커버해서 차익 실현이잖아요. 예, 예. 이 친구는 차익 실현이죠. 차익 실현이잖아요. 숏을 네. 쉬었다가 이제 그러니까, 다시 예. 그런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죠. 왜냐면 마디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마디에서 한번 이게 뭐 스트레이트로 빠질 리는 잘 없으니까요. 5% 정도면 여기서 또 한번 뭔가 이제 정책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좀 됐다가 움직일 거니까 이 사람은 챙길 건 챙겨야죠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급반등 나온 게 이것 때문에 뭐 그런 것 같다고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. 예. 네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투기적으로 챙길 사람은 챙기는 거고. 예. 근데 신규는 만약에 들어가도 정말 또 길게 보기보다는 또 짧게 뭐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, 지금. 한번 엄청 많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지금 아까 숏 커버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혜를 이제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는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. 근데 다만 이제 연준이 이제 스탠스가 아직까지 바뀌질 않으니까 네,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국채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지금 이거 하니까 그 국채 수익률의 상승 요인은 다 아실 거예요, 그죠? 네. 네, 그 현재 그 금리 급등에 있어서 이제 또 이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단어하고 베어 플래트닝, 그러니까 플랫해지는 거랑 그러니까 스티프닝은 둘 다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스티프닝 해지는 거거든요. 금리가 올라올 때 반대로 설명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이제 기간 프리미엄 상승하는 이런 게 있는데, 이제 기술적인 요인 있고, 펀더멘탈 요인,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요인에는. 그래서 뭐, 이런 기술적인 요인 중에는, 국채 시장의 공급,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 공급이 많아지고, 포지셔닝 조정도 있었고, CTA 매도도 있었고, 뭐 여러 가지 이런 쭉 흐름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펀더멘탈적으로는 다들 아시는 이제 재정, 그 예산 적자 폭증하는 거, 그다음에 일본은행 BOJ의 YCC 요거 이제 넓혀지는 거, 요거 하고, 그다음에 국채 재고가 증가한 거, 그다음에 입찰 규모 확대,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여기 상승의 주 원인이죠.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거예요. 여기 보시는 그 성장세가 높은 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. 그런데 이러한 이런 금리 상승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연준하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FOMC가 거의 이러한 이야기에 어떤 발을 안 들여놓고 있는 거죠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월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하고는 관련 없고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 걸 하겠다는 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
예, 모건 스탠리에서는 왜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뭐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근에 그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잖아요. 네네. 근데 만약 그 매파적인 반응이 없었다면, 그러니까 최근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데이터에 대한 연준의 매파적인 반응이 없었다면 이 수익률 곡선이 소위 말하는 여기 나오는 이 기술적 요인이나 펀드멘탈 여기 이제 기여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. 음, 음. 근데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여를 했다는 거죠. 더 올라가게 만드는.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은 이 FOMC 매파적인 발언을 해야만 했나?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, 이제 지금 보면 이 첫 번째 이 차트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뉴욕 연준의 ACM 모델이라는 건데요. 10년물이랑 지금 나오는 여기 노란색이 이제 10년물 금리고 그다음에 요게 ACM 10년 TP거든요. 그럼 요게 같이 갔거든요. 그러면 네. 여기 이제 이 선 그어놓은 게 7월 이후인데 이 7월 이후의 움직임은 모두 현재 여기 보시는 기간 프리미엄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다. 이게 뭐냐면 장기 채권은 장기로 발행하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줘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같이 올랐다는 거, 이게 두 개가 같이 올랐다는 거는 10년물을 끌어올리는데 이 파란색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간 어, 프리미엄이 확대됐다는 거죠. 늘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에는 기본에 가지고 있는 수익률에다가 기간 프리미엄이 붙는 거니까 이 오른쪽 기간 프리미엄이 더 붙었다는 건데 음,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노란색 10년 국채랑 여기 보시는 ACM 여기 보이는 채권 시장이 이 기간 프리미엄이 아 요 흐름 요게 지금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 거고 여기는 기대 그러니까 기대. 기대거든요. 그러니까 음, 기대는 안 올랐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, 음, 기대는 안 올랐는데 지금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음,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볼 때 그 금리에 대해 기대감이 이 채권 시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간 프리미엄이 지배적일 때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 움직임을 그러니까 연준에 기속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연준이 지금 이렇게 얘가 움직이지 않았고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연준의 그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. 이런 문제는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음, 연준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. 그렇게 좀 보시면 어, 되고요. 어, 그래서 이 국채 수익률 곡선이 뭐 지금 보시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이 파란색은 뭐냐면 스프레드죠.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가 이제 갑자기 올라왔잖아요. 네. 올라오는 거랑 이제 이 10년 수익률이랑 같이 갔는데 근데 지금 요거는 보시면은 이게 베어 스티픈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같이 올라오는데 10년물이 2년물보다 더 빨리 올라온 거죠. 예, 어, 예.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올라온 거예요. 더 빨리. 그리고 이제 플랫은 이렇게 플랫해져야 되니까 뭐가 올라와야 됩니까? 단기물이 올라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단기물이 올라오면서 플랫이 평탄화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요런 상태라는 거죠. 그래서 어, 이 여기 보시는 이 위험 프리미엄, 그러니까 기대나 위험 프리미엄이 변하면 이 강세, 뭐 약세로 전환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이제 베어 스티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연준의 영향력을 시장이 무시 또는 과소평가하는 이유가 음, 이 중요한 이런 이 반박점을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2년물과 10년물에 그러니까 베어 스티픈이 이게 대부분 어디서 발생하냐? 이 실질 수익률 곡선, 그러니까 실질 수익률이 올라오면서 발생했다는 건데, 뭐 중요한 거는 현재 이러한 연준의 어떤 내용이
지금 약간 시장에서 무시되는 부분은 요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. 그냥 그렇게 아직 막 깊게까지 모르셔도 되는데, 그러면은 이 7월 이후에 올라왔던 그 수익률 상승의 모두가 실질 수익률에서 발생했다는 게 이 차트에서 이렇게 나오고요. 그런데 반면에, 근데 실질 수익률이 올랐는데 팁스는 안 올랐어요. 네, 팁스의 그래요? 10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은 횡보를 했어요. 네. 그러면은 유가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올라왔다. 이게 약간의 이제 미스테리한 거죠, 지금. 그러네. 네. 그래서 그, 왜 그러면 브레이크 이븐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 상승 없이 실질 수익률이 상승을 했나? 네. 요걸 좀 보면은 그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. 음, 그러니까 이게 안 움직였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연준의 매파적 성향 때문이다. 그래서 만약에 그 반대로 반응이 없었으면은 그 강한 성장으로 실질 수익률이 상승 뭐 이런 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인플레가 이게 들어올라오게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막은 게 사실인 것 같긴 해요. 예. 올라오기 전에 미리 좀 한번 꺾으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그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파적 반응으로 이제 이걸 못 올라오게 꺾는 거죠. 예, 그 연준이 손을 놨다면 아마 이게 올라왔을 거서 올라와서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. 지금 그 채권 수익률이 더 올라올 수 있었는 거를 그래도 막았다.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오히려 돼요. 막았다, 연준이. 네, 네.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그 현재 보시면은 뭐 계속 그 신규 채권 발행하고 해서 수익률 곡선이 이제 그 스티픈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 그 이 팁스의 실질 수익률에 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면은 결국 또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. 이것도 올라올 수밖에 없다. 뭐 어쨌든 그런 거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그 OIS는 그냥 뭐 요건 그냥 넘어가고요. 그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. 그다음에 이제 연준을 경시하는 이유가 시장이 경시하는 이유가 수익률 곡선 역전에 대한 부분 뭐 요것도 있다는 거죠. 지금 그 수익률 곡선이 지금 보시면은 역전돼 갖고 이렇게 상당히 과거 지금 긴 기간 놓고 보면은 지금 10년물하고 30년물도 이제 곡선이 역전됐는데 이 각각 이제 그 10년물은 13, 그 발생할 확률이 13%, 10%인데 이 역전 수준이 좀 많이 깊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요런 구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음, 원래는 단기가 올라오면서 그 수익률 곡선 역전이 해소돼야 되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아니죠. 네,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 침체가 아니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연준을 경시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올라오면은 너희가 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라는 거죠.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걸로 보면 되고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을 이제 뭐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일단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그 갭은 좀 줄고 있죠, 이사님. 많이 줄었죠, 지금. 그쵸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0 얼마죠? 지금 많이 줄었는데. 네. 예.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. 네. 다음은 또 하나의 이제 뭐 문제가 계속되는 게 모기지든 지금 보시는 그 자동차도 상당히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서브프라임 60개월 연체가 많이 늘어나거든요. 61%. 뭐 6.1% 이렇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이게 지금 차값이 비싼 것도 있겠지만 뭐 낼 돈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. 지금 계속 연체가 늘어나고 뭐 신용카드 연체도 늘어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
이런 것도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. 이런 게 높아지면 결국 뒤끝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고요. 그다음 아까 구글 뭐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네.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올해는 지금 보시면 이거 짧게 해야 되니까 그 약간 이제 그러니까 이게 회계연도로 25년의 어떤 상승 여력이 훨씬 크다. 아, 그것만 좀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할 때 뭐 제미나이나 뭐 제미니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? 그러니까 GPT-4 대비 개선 여부. 예, 어느 정도 더 낫나? 뭐 이게 논쟁이 좀 많거든요. 근데 지금 오픈 AI는 지금 GPT-5 뭐 아니면 그 일반 인공지능에 관련된 뭐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일단은 이제 그 서로 비교하는 부분 그런 것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헤지 펀드는 구글을 제일 한답니다. 가격 면에서 그럴 것 같아요. 일단 구글을? 예, 가장 선호하고 센티먼트는 가장 뒤쳐져 있어요, 지금. 네, 그렇게 보면 되고요. 그다음 그 애플의 그 블룸버그 기사에 보시면 생성형 AI를 이제 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기기에 이제 도입하는 건데 AI 열풍을 소위 말하는 방심을 하면서 뒤늦게 대응을 한 거죠. 그래서 내부적으로 큰 실수를 했다고 판단을 했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자기들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이제 내부자 말로는 이런 그 큰 실수였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투자를 하는데 지금 연간 약 그 10억 달러씩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약스라는 그 자체 언어 모델하고 애플 GPT라는 것도 해서 결국 시리에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.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다음 버전 iOS에 이제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되는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그 생성형 AI하고 맥OS에 들어가는 그 엑스코드 소위 말하는 이제 개발자들이 쓰는 거죠. 애플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엑스코드를 써야 되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. 또 하나 이 그림은 지금 보시면 애플이 생각보다 이 금융 서비스에서 존재감이 크다. 일단 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생활 속에서는 애플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결제 처리도 이제 지금 6조 달러만큼 올라왔고 뭐 여기 보시는 저축부터 해서 카드, 신용카드, 지불결제, BNPL 뭐 그다음에 소상공인까지 해서 모든 게 지금 다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이제 뭐 일상생활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또 마지막은 아니고 요게 이제 테슬라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주가가 계속 힘을 못 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거 같아요. 결국 이 일론 머스크는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거라고 했지만 이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부분은 결국엔 이제 추가 가격 인하 우려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가격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돌아서지 않은 부분. 지금 이게 가격이 지금 계속 빠진 건데 평균 가격이. 그래서 이제 그 추가 가격 인하로 인한 마진 악화에 대한 우려죠. 또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들 아는 부분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저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장에 대한 그 확신을 되게 떨어뜨렸어요. 지금 아시겠지만 그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죠. 지금 그 생산이나 그 가격이 지금 되게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좀 앞에서 좀 싸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도 대수도 11월 30일 날 얼마나 할지도 모르겠고 향후의 계획도 충족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.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이버 트럭 뭐 아니면은 그 로보택시 뭐 자율주행 모든 게 이제 언젠가는 다 뭐 이렇게 되긴 되는데 뭐 되겠죠. 될 수 있다고 믿는데 기간이 문제죠. 기간이.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그러니까
그 목표를 아주 높게 잡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계속 달성이 안 되잖아요. 지금 2020년에 이야기했던 뭐 로보택시나 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 성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 많이 줄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이제 광고를 뭐 거의 안 하는데 이제 광고를 해야 된다. 왜 그 앞에서도 이게 지금 포드나 뭐 그 GM이 전기차 광고를 해야 되냐. 그게 아니라 1등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. 광고를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광고를 그 후발주자가 광고를 하는 것도 후발주자가 광고를 하지만 그걸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. 그죠? 네. 1등이 광고를 해서 계속 1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전기차 그 채택 촉진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.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그 F1에서 그 아들이랑 나와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광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. 근데 실제 그걸로 될까 싶긴 한데 어쨌든 기업 광고는 전기차 광고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 다음은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사실일까는 그 토요타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거가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. 이런 기사인데 지금 이것도 지금 이 테슬라 이게 전고체가 나왔으니까 지금 테슬라 4680도 문제거든요. 이게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거에 한 달성률이 2%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제고, 그러니까 실행률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여기도 단기적으로는 뭐 소량으로 생산은 가능할 것 같은데 대량 생산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. 대량 생산이 되면 또 전체적으로 이제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미치니까 한국에도 미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